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충격적인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아르망성 기자가 포착한 베네수엘라의 극적인 사건, 그 중심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한 인물이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베네수엘라의 권력 지형을 쥐어든 그녀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사건은 2026년 1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이 주도한 작전으로 체포되면서 베네수엘라에는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나라의 수장이 사라져버린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당연히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겠죠. 이제 누가 이 나라를 책임지나? 첫 번째 파트입니다. 대통령이 사라졌다. 그럼 법적으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권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베네수엘라 헌법엔 여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바로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권력이 부통령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무질서한 쿠데타 같은 게 아니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아주 합법적으로 권력이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넘겨받은 중심에 바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있었던 거고요.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그녀가 한 일은 국영TV에 나오는 거였어요. 거기서 마두로의 체포를 납치라고 딱 규정하면서 국민들에게 단결을 호소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이랑 협력하려나? 이런 관측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마두로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저항 의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럼 갑자기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떠오른 이 델시 로드리게스,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녀한테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모랑이입니다. 이 별명 안에 그녀가 걸어온 길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그 뿌리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 56세의 변호사인데 그냥 평범한 정치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1970년대 극좌 게릴라 조직을 이끌었던 말하자면 혁명가였던 거죠. 이런 배경이 그녀의 정치적인 정체성을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가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이었습니다. 마두로 정권 아래에서 정보부 장관으로 시작해서 진짜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재헌후의 의장을 거쳐서 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 국가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부랑 재무부 장관까지 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차베스주의 정권의 최고 실세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두로 대통령이 2018년에 그녀를 부통령으로 임명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용기 있고 경험 많고 순교자의 딸이자 수많은 투쟁을 거친 혁명가다. 바로 이때 그녀에게 아모랑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녀가 얼마나 맹렬하게 이 사회주의 정부를 지켜왔는지, 그리고 마두로의 신뢰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델시 로드리게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그냥 단순히 강경한 혁명가이기만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이 있는 걸까요?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한쪽 얼굴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랑 유럽의 제재 명단에 오른 아주 강경한 차베스주의자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쪽 얼굴을 보면 완전히 딴판입니다. 경제 엘리트들, 심지어 외국 투자자들하고도 관계를 만들면서 경제 자유화 개혁을 이끈 아주 실용적인 기술 관료, 즉 테크노크라트의 얼굴을 하고 있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얼굴 사이에서 우리는 당연히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뭘까? 마두로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가는 혁명가일까? 아니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가일까? 정말 헷갈리죠? 그녀의 진짜 정체가 뭔지 알려면 지금 그녀를 둘러싼 베네수엘라 내부의 이 복잡한 권력 구도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베네수엘라의 권력은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델시 로드리게스랑 그녀의 오빠가 이끄는 민간파, 그리고 군부를 꽉 쥐고 있는 디오스다도 카베요 같은 군부파. 이 둘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미국이라는 엄청난 외부 변수까지 끼어든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한 정치학자가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내놨어요. 이건 뭐 새로운 게 아니다. 그냥 차베스주의의 의자 뺏기 게임일 뿐이다. 이 말인즉슨 리더가 바뀌었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차베스주의를 지탱해온 그 소수의 핵심 인물들이 자리를 바꿔 앉으면서 권력을 계속 나누는 그런 구조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정말 의자 뺏기 게임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내부에서 누가 힘을 더 갖느냐, 이런 권력 다툼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결국 이 모든 것의 방향을 결정할 단 하나의 정말 결정적인 변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모든 걸 결정할 변수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미국과의 관계예요. 내부 권력 다툼이 아무리 치열해도 마두로가 체포된 직후에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안전한 정권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관리하겠다고 아예 공언을 해버렸거든요. 이 말은 그녀가 앞으로 뭘 하던 간에 미국의 의도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사가 던졌던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쪽엔 강경한 차베스주의자, 다른 한쪽엔 실용적인 기술 관료의 모습을 한 델시 로드리게스. 과연 그녀는 이 미국의 거대한 벽을 넘어서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미래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